안녕하십니까. 네.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법 모르는 남자가 또 우리 법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최준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 이후로 또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너무 이렇게 짧은 이렇게 영상들로 가다 보니까 네. 매번 이렇게 물을 때마다 좀 난감하긴 한데 네, 지난번에는 코로나였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이제 코로나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무겁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이제 만나는 시간을 이제 생각하니까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소중한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분발하고 더 화이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변호사님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근로관계에 이제 종료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퇴직을 한다라거나 뭐 해고를 당한다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변호사님께서 이제 근로관계의 종류와 그다음에 종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희가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것에 대해서 종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로 변호사님께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이거를? 우선 근로관계 종료라는 부분이 정말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느끼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 좀 더욱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 자신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진해서 퇴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제가 어떤 사유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또 배움을 위해서 근로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내가 뭐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계약기간의 만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뭐 1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2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고사직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뭐 사업장의 여러 가지 사유나 아니면 뭐 근로자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겁니다. 이때 근로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계속해서 다니고 싶은지 아니면 좀 나도 이제 뭐 회사 사정을 보니까 그만두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사직의 의사와 그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게 일치하는 현상, 그것을 공고사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이제 흔히들 발생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 사직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신다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의사, 퇴직 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이 회사에 계속해서 재직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 사직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전세나 이런 거 할 때는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뭐 특별하게 얘기 없으면 뭐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이제 특별히 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나서 나오지 마라 하면은 부당해고라고 이런 걸 뭐 혹거나 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0년이니까 통상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년까지만 일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간제법이 보호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2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3년 되는 시점에 너 1년씩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이 딱씩 되는 시기에 계약 기간 종료로 이제 우리가 계약 기간 관계가 끝난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이미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자는 나는 이미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하시는 이 행위는 부당해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다투실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한 경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계약 기간이 일단은 만료되면은 부당해고라고 얘기하기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직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부당해고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사직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뭐 사직서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도 뭐 쓴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직서를 쓴다는 것은 사용자가 분명히 이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써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만약에 사인을 한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면 그 도장을 찍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로자가 그 사직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고 근로자가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딱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은 그 사직의 의사,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직 의사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근로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사용자가 이제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행위는 어쨌든 간에 뭐 법원에서 볼 때 조금이라도 사직의 의사 표시가 있다고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강요에 의해서 적었다고 인정되려고 하면, 제가 흔히 의뢰인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사회자님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사회자님이 문을 잠그시고 저를 갑자기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 손목 내놔, 사인 안 하면 손목 내놔, 이 정도 돼야지 사실은 이제 강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사직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번외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막 기분 나쁘다. 그리고 사직서를 딱 내고 딱 갔는데 조금 이제 정체를 좀 차려보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물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걸 회사에서 그냥 아니야 너 사직서 냈으니까 막 이렇게 사직 됐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이게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긴 한데, 예.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홧김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요즘 그런 판례가 있죠. 홧김에 그만둔다.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진정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부당해고로 이제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말로 한 거는 별개로 두고 사직서를 만약에 냈다. 홧김이라도. 네. 그거는 이제 뭐 봤을 때 홧김이라고 하지만 홧김을 우리가 이제 증명하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만약 홧김에 내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직의 의사를 좀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그 사용자에게 이것이 이제 뭐 도달하고 수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고 그것이 수리되기 전에 만약에 철회 의사가 유효하게 도달만 됐다고 한다면 네. 이제 사직 의사는 철회는 가능은 합니다. 아, 예, 그것도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예.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는 겁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늘 이렇게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이 퇴사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대부분 어떤 경우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해고인데 근로관계 종료 사유 네 가지 중에 이제 해고인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는 부분이 공고사직이냐 해고냐의 문제입니다. 공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사직에 대한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죠. 서로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해고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장하는 게 이제 근로자가 이제 그만두기로 합의를 했다. 공고사직 주장하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일방적인 의사 표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경우가 만약에 사직서가 있다면 사실은 분쟁거리도 아닐 수는 있겠죠.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업주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좋은 게 좋다. 아니면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믿는 겁니다. 이 근로자 평소 행태를 봤을 때는 내가 사직서를 굳이 안 받아도 이렇게 의사 표시하면 그만둘 걸로 당연히 이제 예상되는 근로자인데 근로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누가 해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일 근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쟁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고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부분이겠죠. 역시 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사직서를 또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다음에 권고사직을 당할 때나 이럴 때 권고사직까지 해고의 이 미묘한 이 느낌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어떻게 업무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하고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하면 또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이제 내서 여러분들께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주변에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근로자나 사용자들 간에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사전적으로 좀 분쟁을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늘 매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과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꾸준히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